자, 이번 강의는 이제 핵심 내용 중에서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평면좌표 이제 2학기 과정 중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제목이 평면좌표죠. 자, 평면좌표. 자, 공식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오늘 배우실 주제를 한꺼번에 좀 뭉뚱그리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야. 자,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 도형의 방정식에는 이제 평면좌표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결국엔 좀 공식들이 몇 가지 있고 그 공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이제 수어가 결합되는 상태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중에 첫 번째 평면좌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제목에 이렇게 돼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예를 들어서 이제 x1과 y1이 있고 x2하고 y2가 있다. 간단히 공식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자, 이 점 우리가 A라고 해보고 이 점 B라고 했을 때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지.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X끼리의 차 X1-X2에 대한 제곱 Y끼리의 차 Y1-Y2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얘 어차피 제곱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X2에서 X1을 빼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2에서 Y1을 빼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하여튼 X끼리 차에 대한 제곱, Y끼리 차에 대한 제곱이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예를 들어 O라는 점이 있어. 여기 0,0이야.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T, 뭐 T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게.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루트에 X끼리 차에 대한 제곱, Y끼리 차에 대한 제곱 이렇게 바로바로 써낼 수 있으시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공식은 기억해 두시면 괜찮겠다.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돼 있죠. 자, 내분점과 외분점 보시겠습니다. 일단 내분점. 자,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수직선상에 B라는 점이 있다. 여기 X1이라고 적고 우리가 여기를 X2라고 적었을 때 내분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 선분 A, B 사이 안쪽에 있다 그 말이잖아. 내가 얘를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을 했어.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를 여러분이 찾는 거야. 자, 원리는 원래 이래요. 자, 이 거리 X 마이너스 요거부터 한번 더 해보고 하자. 잠깐만. 그래도 또 아셔야 될 게 있으니까. 내분점 하기 전에 참고로. 자, 여기 3이 있고 여기 5가 있어.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그냥 얘에서 얘 빼시면 되잖아. 여기 2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어. 그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x2에서 x1을 빼시면 되지. 근데 항상 이렇게 그려서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취하더라도 괜찮다.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내분점이라는 얘기를 진행해 보면 저기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텐데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찍고 여기를 x2라고 내가 찍었어. 이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내분점에 대한 좌표 x야. 그 내분점이란 공식을 찾는 유도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거리가 x-x1 맞니? 얘에서 뺀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x2-x가 되겠지? 얘 대 얘의 b가 결국에 m 대 n이 됩니다. 라는 비례식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얘를 x꼴로 정리해 주시면 결국에 나타나는 식이 뭐다? m 플러스 n에 그러니까 여기는 mx2에 플러스 nx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이 비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항, 외항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지. 그래서 그럼 얘 어떻게 기억하죠? 어떻게? 내분점이라는 것은 일단 b를 뭐 한다? b를 무조건 더하시는 거야. b를 더하시고 나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한다고 그랬던 거 생각나세요? 크로스로 mx2 그 다음에 nx1 역시 더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3이야. 자, B라는 점이 7이야. 이렇게 얘를 3대 5로 내가 내분. 자, 선분 A, B를 3대 5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그 내분점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B를 일단 더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신다고 그랬지. M, X2 이렇게 된 거지. M, B를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21 플러스 여기도 15 이렇게 쓰시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식을 계산해낼 수 있으시면 좋겠다. 자, 그럼 외분점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외분점이라는 것은 차이점이 뭐 있지? 외분점. 자, 외분점이라는 것은 여기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부호만. 마이너스로.
오케이? 자, 그 정도 여러분이 계산해 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내분점, 외분점이란 거 반드시 좀 체크 좀 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뭐 중점에 대한 좌표, 뭐 더해서 2로 나누신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보고. 자, 세 번째 이제 또 보시면 삼각형이 있어. 자, 삼각형이 있다. A, B, C가 있습니다. 여기 X1, X2, Y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2, Y2, 여기는 X3, Y3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가 있을 거야. 그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자, 무게중심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간단하게 공식 기억하시는 거야. 3분의 Z 이게 쓰시면 되겠지. 뭐 공간이 아니니까 여기 X성분 Y성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다시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를 여러분이 끌어내실 수 있으면 돼. 유도과정 그런 거 필요 없어. 간단하게 공식을 기억해 두시는 거야. 자,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고 무게중심은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 정도. 됐지? 자,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는 어떤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에 꼭지점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이 있어요. 이게. 이 빨간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중선, 이 교점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이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죠. 2대1로 내분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나 챙겨두실 필요는 있다는 거지. 어떤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달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일단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점과 직선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 무게중심에 대한 공식.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셔서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를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X1, Y1이 있고요. 일단 기울기가 M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대. 그 직선을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뭐 수업 중에도 여러 번 했을 거야. 자, 간단히 보시면 Y는 기울기 M이야. X 쓰시고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야. 이 점 지난다. 그럼 지나면 X는 부호 바꿔서 쓰시고 Y는 그대로 갖다 붙여 쓰시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맞습니까? 간단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뭐 1,3을 지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렇다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2X 쓰시고 X에 대해서는 부호 바꿔서 적고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적으신 후 정리만 해주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 간단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바로 들게요. 자, 1,3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얼마라고 할까 여기? 뭐 한 10 얼마라고 할까? 한 1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 기울기라는 것은 뭐 탄젠트 세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시는데 x가 어떻게 변했나 보자. 자, x가 얼마나 변했고 y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x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4 준 거지. y를 봤더니 y는 8이 늘어난 거잖아. 자, 그렇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아, 기울기를 구해냈어.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2x라고 적으시면 되고 어찌됐든 직선이라는 것이 이 점과 이 점 둘 중에 하나를 지나게 되는 지나게 되는 거니까 얘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x는 부호 바꾸시고 y는 그대로 써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다. 두 점이 주어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울기를 구해내신 후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간 독특한 거죠. 절편. 절편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직선이 딱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우리가 2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2,0이고요. 요 점이 지금 0,3이야. 그럼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기울기는 2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y는 2분의 3x에다가 뭐 이 점이나 이 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 내가 이 점을 대입해 볼게. 0 그대로 쓰시고 여기 플러스 3 쓰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관찰해 봤더니
요 점과 요 점 모두 절편이야, 절편. 절편이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x절편이 얼마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에 대한 x. y절편은 3이야. 이렇게 쓰셔도 절편 방정식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3분의 x에 플러스 2분의 y가 1이래. 그렇다면 얘는 절편 방정식이야.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절편 방정식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봤더니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번째 여러분이 수직 조건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직. 뭐 이미 다 아실 수 있지만. 자, y는 mx 플러스 n이 있고, 자, y는 m-x에 플러스 n-가 있다. 그 옆에는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어떤 등식이 는 0으로 되어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무조건 일반형이라고 불러. a-x에 플러스 b-y에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랑 또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거기 봤더니 네 가지가 있네요. 평행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치라는 말이 있고, 수직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자,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 조건이야, 수직 조건. 여러분이 수직 조건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시면 괜찮아. 자, 일단 평행이라는 것은 뭐냐 봤더니 평행. 기울기만 같아야 되는 거지. 기울기만 같아야 돼, 기울기만. 그 말은 y절편은 절대로 같으면 안 돼. 왜? y절편마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일치라는 것은 당연히 기울기도 같아야 될 뿐더러 y절편마저도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평행이란 것은 기울기만 같으면 된다. 자, 그럼 이 일반형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쓰시냐? 일반형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기울기 영향을 주는 것은 x계수와 y계수잖아. 기울기 영향을 주는 건 x계수, y계수. x계수 b하고 y계수 b하고 상수항의 b 중에서 여기만 갖고 여기만 다를 때 우리는 얘를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평행이라고 하면 행렬의 역행렬과 연립방정식의 파트를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해가 없다는 거지. 해가 없다. 해가 공집합이다. 교점이 없다. 그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는 얘기는 x계수의 b하고 y계수 b하고 상수항의 b가 모두 같아야 된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수원의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행렬과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니까 하나 참고해 두시고. 자, 수직 조건 가장 중요한 거죠. 수직.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실제 여기서도 공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 왜? 우리가 얘를 y는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얘 역시 y는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푸셔도 괜찮아. 근데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나와 있듯이 a에 a 다시, 그 다음에 b에 b 다시를 곱했을 때 요 값을 합하면 이게 0이 나온다. 이런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교점이 한 개 있다 그 말인데, 기울기가 다르잖아.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얘도 기울기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x계수의 b하고 y계수의 b를 다르게 한다면 무조건 교점이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을 체크해보면, 수직일 조건, 요 관계 꼭 기억하시고, 뭐 요 정도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치?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조금 뭐 미분이랑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자, y는 x3승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어. 자, 이 점 위에 1,4에서 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만약 이게 질문이야. 자, 직선이란 점이 있어. 1,4. 그러니까 1,4 대입해봤더니 1 집어넣었더니 4야. 이게 위의 점이네.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반드시 기울기부터 찾으셔야 되잖아.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시면, 자, 3x 제곱에 플러스 2가 돼서 주인공 1을 대입하시면 접선의 기울기 얼마 나오니?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1 집어넣었더니 5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러면 y는 5의 x에 이 점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내가 구하려는 놈은 지금 접선이 아니야. 그 접선에 뭐 한다? 수직인 거래. 그럼 지금 접선에 대한 기울기가 지금 5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바로 여러분이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 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역수치한 이후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그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 놈이 여기 역시 지날 거니까 x-1에 플러스 4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나 봐. 근데 그 접선에 대해 뭐? 수직인 놈을 구하시는 거잖아, 수직. 이 빨간색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다면 이 빨간색 놈도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됐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주황색과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해서 -1이다. 그걸 뽑아내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하고 그 점을 지난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파트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죠. 13페이지. 자, 13페이지. 첫 번째 조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등장해 있네요.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 직선은 반드시 일반형이어야 해. 그 일반형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 있다. 얘가 x1, y1이라고 써보자. 이렇게. 자, 이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평면상에서 얘기입니다. 평면상에서 얘기야. 자,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직선에 대한 x계수와 y계수, 계수 제곱의 합, 계수 제곱의 합에 절대값에 뭐 한 값? 대입한 값이야. 대입하시면 ax1, by1 플러스 c가 되겠지. 계수 제곱의 합 루트 씌우시고 절대값에 대입한 값이다. 됐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나온 김에 하나만 그 옆에다 메모해 두시면, 자, 이게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 이퀄 0과 a의 x 플러스 b의 y의 플러스 c 다시 이퀄 0이야. 자, 일단 내가 이 x의 계수, y 계수, x 계수, y 계수는 일치하고 여기 상수항만 다르게 했어. 그 말은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에요. 이 연두색 길이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데, 원래 푸는 방법은 임의의 점 하나 잡아서 이 공식을 쓰시는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역시 계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우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상수항의 차를 계산하시더라도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위쪽에 하나 어떤 제목이 하나 더 있죠. 그건 실제 이과 애들한테만 좀 필요한 건데, 자, ax by 플러스 c 이퀄 0과 a-x에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 있다. 자,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자, 직선과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다시 이 1번 직선과 이 2번 직선이 있는데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 교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뭐 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놈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표현법. 이런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1번 직선, 2번 직선 이퀄 0이라고 쓰신 이후 1번과 2번 어디에다 하여튼 K만 갖다 붙이시면 이 놈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이것도 하나 그냥 참고로 봐두시는 거예요. 실제 이과 공간상에서 조금 필요한 이론이니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원의 방정식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의 방정식. 자, 간단하게 공식들 하나 한 번씩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래. 뭐 너무 쉽죠? 뭐 자주 봤던 표현이니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R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 중심과 반지름만 여러분이 뽑아내신다면 얘를 좌표상에서 그리는 건 전혀 어렵다는 거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려내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1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이 4야. 그럼 얘는 뭐 중심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1,-3이고 반지름이 2가 된다. 그럼 좌표상에서 1,-3이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딱 그려낼 수도 있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여러분이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돼 있어.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이퀄 0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x제곱, y제곱 뭐 이런 표현을 보시면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는 것만 일단 인식하고 계신다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텐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를 여러분이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 그 표준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런 모양들이야. 요런 모양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 자,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2x 쓰시고 y제곱 플러스 4y 쓰신 이후 상수항은 이쪽으로 넘겼어. 자,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 하시고 플러스 4 하실 거야. 그 여기도 1 더해야 되고 여기 플러스 4를 더하셔야지 식의 변화가 없겠지. 자, 그럼 남는 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y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그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반지름은 2가 되겠다라고 가볍게 써내시면 되지.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놈이 있는데 네 번째 것도 하나 체크를 꼭 해두시고, 네 번째 것도 좀 필요하다. 자, 거기 뭐 판별식이라고 돼 있긴 한데, 자, 그 네 번째는 이거야.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야.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 얘는 교점이 없는 거야. 교점이 빵개다. 얘는 지금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다. 얘는 교점이 몇 개? 교점이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때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서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우리는 그냥 보통 이제 D라고 나타낼게, 거리를. 자, 이 D하고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이 있을 거야. 그 반지름 사이 관계에서 얘가 더 크다는 거지. 반면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하고 얘는 반지름이 뭐하다? 같다.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과의 관계에서 얘가 더 커. 자, 이런 관계에 있다면 교점이 하나인 거지. 접하는 거고. 이런 관계에 있다면 교점이 없는 거고. 이런 관계에 있다면 교점이 두 개 있다 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독해해 내시는 거지. 얘를 연립해서 판별식 풀 수도 있어. 근데 판별식 풀기보다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자, 이 중에서 요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어. 우린 얘를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우린 얘를 접선이라고 불러. 그 접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자, 이렇게 정확히 적을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다.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 최근에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쪼갠 후에 대입하시라고 그랬지. 쪼갠 후에 대입하신다. 쪼갠 후에 대입하시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공식에 적용하시면 돼. 공식에 적용하시면 된다. 다음 세 번째는요, 밖의 점에서의 접선은 접점 설정이지. 접점 설정 이후에 계산하셔도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정확히 좀 더 얘기하면 이제 D는 R 사이 관계로 또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얘는 고1에서 내신에서만 출제되는 얘기여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오히려 바깥점에서의 접선은 미분 파트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쪽에서 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실제 이 세 번째 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1번과 2번 정도는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여기 25가 있다고 쳐볼게. 여기 위에 점 뭐 3,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을 내가 구하고 싶어. 자, 원의 방정식인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접선.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신다는 얘기야. 얘를 쪼갠 이후에 뭐 하신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x자리에 한번 3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4 한번 대입하시면 한 번씩만 대입하시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3x-4y 이퀄 25라고 쓰시면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x-1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 이게 25야. 자, 여기 위의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해볼까? 여기는 4,2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4,2를 한번 해보자. 4 집어넣으시면 여기 9가 될 거고 2 집어넣으시면 여기 16이 되니까 25 나오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역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얘를 쪼개시는 거야. 자, 쪼갠 이후에 대입을 하시면 돼. 자, x자리에 4 한번 대입하시고요. y자리에 한번 2 한번 대입하시면 돼. 그럼 봐. 얘는 3의 x-1, 4의 y 플러스 2 이퀄 2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 전개하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쪼개놓 대입만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y는 기울기가 문제에서 m이라고 주어져 있대. 자, m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오케이? 여기 r 이렇게 적자 그냥. 자, 여기에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된대. 자, 일단 보세요. 이 m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기울기야. 그 다음 이 r이라는 것은 뭐다? 반지름이 되겠지. 자,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2개가 있다는 얘기야. 원이 있어. 이런 기울기가 있는 게 여기도 하나 있잖아. 이렇게 2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접선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남아있는 내용까지가 우리 설명이 된 거고요. 조금만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밑에 없지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간단히 이론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거야. 지금 접하는 거.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거야. y축. 그다음 세 번째는 x축과 and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야.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원이. y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접하는 상황은 이런 거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요거도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고 여기도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고 여기도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얘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심이 a, b야. 그렇다면 이 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을까? 얘가 a, b야. 반지름은 얘 아니니 반지름? 이 주황색 길이가 b라는 거 확인되겠어요? 그렇다면 얘는 x-a에 대한 제곱에 y-b에 대한 제곱이 b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얘가 중심이 a, b야. 그렇다면 이번엔 반지름이 뭐가 되지? 반지름이 a가 될 거 아니야? a가. 맞아? 그러면 x-a에 대한 제곱에 y-b에 대한 제곱 이퀄 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설정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 첫 번째는 몇 사분면인지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몇 사분면인지. 왜냐면 이 몇 사분면에 따라서 약간 중심의 모양이 조금 바뀌어져. 예를 들어 내가 사사분면이야. 사사분면이면 분명히 여기는 양수인 거고 여기는 음수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겠지. 이렇게 중심이 a가 양수라고 전제하면 a가 양수란 말을 쓰면 x값은 분명히 양수고 y값은 음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 x의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의 플러스 a에 대한 제곱 이퀄 반지름은 어차피 a일 거니까 a제곱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가 조금 달라지긴 하니까 좀 챙겨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시험에 나왔던 건 이겁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런 거야.
자,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런 거 위에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 꼭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원의 개수의 방정식 찾을 때 또 여러분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두신 다음에 일단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평면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이론 정리를 이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실제 선생님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정확히 아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고1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뭐 고1 때 공부했던 것처럼 막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간단하게 공식조차만 좀 기억하시더라도 문제 잘 풀리니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잠깐 이론은 마무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편에서 다시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